6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랜드 자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고객의 기억 속에 형성된 결과물을 우리는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객의 기억 속에 고객의 장기 기억에 형성된 건데, 이 브랜드로 인해서 기억되는 것을 우리는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브랜드는 어떤 기능입니까? 고객의 기억 속에서 그것을 잘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아까 그 결합된 수단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수단들을 보니까 이게 수단들인데 이게 언제 인출이 됩니까? 자, 보면 문정 대퇴구행에서 그 정보 문제 인식 다음에 뭐죠? 문제가 인식되면 그 정보를 탐색하게 되죠. 그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정대구행,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에서 이 브랜드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가 역할하는 게 이 고객의 그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것 중에 내부 탐색으로 먼저 그걸 인출을 하게 되는데, 그 인출 장기 기억에서 먼저 인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인출하는 가장 먼저 인출이 쉽도록 했을 때 브랜드 자산이 거기에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 자산이라는 것은 고객의 장기 기억에 형성된 브랜드로 인해서 기억되는 것들, 그게 브랜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브랜드 자산을 다른 말로 브랜드 파워라고 하는데요. 이 브랜드 파워, 즉 브랜드 자산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브랜드 인지도, 또 어웨어리스인데요. 이 특정 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브랜드에 대해서 강도가 높으냐 낮으냐를 우리는 브랜드 인지도라고 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어웨어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정 대퇴구행에서 그 태도인데, 그 태도가 정보 탐색을 통해서 문정 대안의 평가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형성된 단기 기억에 의한 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매까지 일어나서 구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장기 기억에 또 들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그 태도라는 것이 그냥 단기 기억으로서 형성된 일회성 태도가 있고, 그 다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 태도가 있는데, 여기서 브랜드 인지도라는 것은 그 장기 기억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지도가, 그 브랜드 인지도가 결국은 이제 또 그 대안의 평가에 영향을 또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가 가장 인지도가 높은 상태인데, 그게 우리는 브랜드 회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회상은 말 그대로 그냥 청각적으로 그냥
그냥 들으면은 바로 단서 없이 그 장기 기억에서 인출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TOMA 또는 TOM이라고 합니다. Top of Mind Awareness Brand 또는 Top of Mind. 즉, 한번 그냥 청각으로 들었더니 바로 인출이 되는 장기 기억을 우리는 브랜드 회상이라고 하고요. 그걸 영어로는 브랜드 리콜 또는 이걸 또 조금 다른 말로 보조하지 않고 상기가 된다. 그러니까 비보조 상기 또는 unaided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같은 말입니다. 브랜드 회상, 브랜드 리콜, 청각 정보에 의해서 비보조 상기, unaided 또는 특정 단서 없이 소비자의 기억 속의 상황에서 그냥 바로 나오는 대표성을 가진다. representative 또는 다른 말로 TOM 또는 TOMA, Top of Mind Awareness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브랜드 구성 요소에서 보면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고객들의 장기 기억 속에 경쟁자와 차별화해서 그 특징들이 이러한 브랜드 구성 요소와 결합이 돼서 장기 기억이 있는데 그냥 이야기만 딱 들으면 바로 그냥 회상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카페 없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스타벅스 가자. 스타벅스에 가면 거기서 누구 눈치도 안 주고 바로 편하게 하루 종일 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일을 해도 다 그런 분위기잖아요. 와이파이 잘 터지고.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그냥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합적인 거죠. 체험적인 요소가 또 강하게 거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빨래하면 피존. 그냥 빨래하면 우리가 그냥 특정 브랜드인 피존을 떠올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브랜드 회상이라고 하는데, 이 브랜드 회상을 보니까 한 세 가지 범주로 해서 구분을 하더라. 제품의 범주로 생각하는 게 있고, 그 제품의 그 속성을 구분해서 장기 기억 속에서 기억하는 게 있고, 아니면 지각된 품질, 즉 그 구매 후 평가를 통해 체험을 통해서 품질. 우리가 그 브랜드 구성 요소하고 좀 비슷하죠. 예. 그 브랜드 구성 요소에서 보면 형상적인 거, 형이적인 거, 눈, 귀, 예, 이렇게 따라서 제품 범주, 유형적 제품 속성. 그 다음에 여기 제품 범주는 시각적, 청각적, 그 다음에 형상적인 거로 보시면 되면, 유형적 제품 속성은 형이적인 것이죠. 브랜드명이라든지 슬로건 뭐 이런 게 해당이 되고, 지각된 품질은 체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아까 세 가지 구성을 구분했는데 그게 제품 범주, 제품 속성, 그 다음에 지각된 품질, 요거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특정 단서 없이 바로 브랜드 리콜이 일어나는 사항 다음으로 그렇게 바로 회상이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어떻죠? 브랜드 제의는 뭐냐면 브랜드 구성 요소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브랜드 에이디드, 즉 브랜드 레커니션, 시각 정보, 무엇을 이렇게 단서를 보여주었을 때 상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단서를 통해서 일어나는데요. 그것을 장기 기억에서 뽑아내는 게 보조 회상과
순서 회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조 회상은 말 그대로 뭘 이렇게 브랜드 구성 요소를 제시했을 때 그걸 가지고 회상하는 거고, 순서 회상은 말 그대로 시간 개념이 들어가서 그때 했던 거 하면은 그거 하고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과 연관해서 보조 회상은 이런 거죠. 체험적으로 이거나 뭐 이런 건데, 누가 광고했던 제품 또는 어떤 광고에 나온 제품 이러면은 이제 그 브랜드 단서와 연관해서 기억이 되는 거죠. 예. 제가 요거는 좀 잘못 설명을 했던 부분이, 이 브랜드 제의는 브랜드 레커니션은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특정 단서를 통해서 연상이 인식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브랜드 연상하고 또 조금 다릅니다. 이 브랜드 제의는 브랜드 레커니션인데, 이 시각 정보 보조 상기 이거 뭐냐면 그 그 제품을 사용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 특정 단서가 붙어 있을 때 특정 단서를 통해서 연상하는 건데, 우리가 광고에 보면 그 유명 광고인이 나왔을 때, 유명 연예인이 나왔을 때 연예인이 광고했던 무슨 제품, 또는 POP 광고에, 즉 POP가 뭐냐면 Purchase of Point, Point of Purchase인데, 우리가 그 가게나 어디 가면 그 매대에 보면 이렇게 진열장 옆에 이렇게 광고판이 있죠. 그 광고판을 우리는 Point of Purchase, 즉 구매하는 그 시점에 또 광고에 나온 제품, 이런 것들이 우리는 브랜드 제인입니다. 반면에 브랜드 연상은 어소시에이션인데요. 이게 앞에 그 브랜드 와 연관된 브랜드 구성 요소입니다. 즉 브랜드 장기 기억의 어떤 제품의 특성과 결합해서 기억되는 브랜드 그 구성 요소인데요. 이게 이제 기업 특성과 관련된 연상인데, 뭐뭐 회사에서 못 찾으면 뭐뭐 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 특성과 관련돼서 연상하는 거고, 두 번째가 제품 속성과 관련된 연상으로서 제품 서비스로 보면 새벽 배송은 마켓 컬리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 없는 연상으로서 이제 제품 사용자, 제품 용도, 원산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브랜드 그 구성 요소가 이렇게 기업적인 부분하고 제품 속성적인 부분하고 기업이나 제품 속성과 관련 없는 어떤 뜬금없는 그런 브랜드 구성 요소와 차별화된 제품 속성과 연관시켜서 기억되어 있는, 장기 기억에 있는 것을 인출하는 게 브랜드 연상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이미지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 브랜드 제인과 브랜드 연상을 굉장히 이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걸 최근까지도 많이 헷갈려 했어요.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알 것이, 같은 시각 정보인데, 이미지 정보인데, 하나는 AD라고 하고 하나는 결합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그 브랜드 그 구성 요소와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그 다른 타 기업들과 고객의 장기 기억 속에 차별화된
그 차원들, 즉 포피나 세븐핀 믹스와 결합된 브랜드 구성 요소와 결합되어서 그게 장기 기억 속에서 인출되는 것을 우리 브랜드 연상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냐면 특정 단서라는 거는 이런 사용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그때 했던 거, 아니면 누가 이것을 했던 거, 이런 거와 연관돼서 인출되는 것을 우리는 브랜드 제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시각 정보라는 건 봤던 거죠. 무엇을 봤던 거. 그게 보조상기라고 하고 AD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의 외우다시피 계속 보면서 반복해서, 이거는 상황적인 거다. 상황적으로 기억을 특정 상황과 특정 그 상황과 연관된 거를 우리는 브랜드 제인, 브랜드 레커니션, 또는 브랜드 시각 정보인 보조상기 AD 등 특정 상황 단서를 통해서 같은 연상이지만 이 브랜드 레커니션을 통해서 장기기에서 인출하는 거다. 근데 브랜드 연상은 기업 특성, 제품 특성, 관련 없는 그와 연관된 브랜드의 특성과는 제품이나 기업의 그 특성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 기업의 제품 속성이 뭐냐면 경쟁 제품과 차별성이 없는 그냥 그 외의 것과 브랜드 구성 요소와 연관해서 그냥 외우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미 우리가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면 그 장기 기억 속에 그 선호도가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는 충성도 또는 브랜드 애호도 또는 로열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애호도, 이거는 그냥 뭐 다른 거 연상 같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좋은 거죠. 그게 생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각된 가치, perceived value, 즉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기 기억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애호도나 가치, 그래서 이걸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정 대퇴구행, 즉 정보 탐색 정보 탐색 단계에서 가장 먼저 내부 탐색 단계에서 내부 탐색, 문정 정보 탐색에서 내부 탐색, 이 내부 탐색 단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브랜드 회상이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브랜드 제인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연상이 되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 기억 속에서 요런 것들이 요렇게 순서대로 인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TOMA,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그래서 그 정보 탐색 단계에서 내부 탐색에서 브랜드가 하는 역할이 결국은 브랜드 자산으로 인해서 장기 기억 속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하면 브랜드 구성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 자산으로서 브랜드 파워로는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연상과 충성도와 지각된 가치가 있다. 특히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 회상과 브랜드 제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브랜드 회상은 특정 단서 없이 바로 떠오르는 건데, 반면에 브랜드 제인은 이 사용 특정 단서를 통해서 연상을 해서 떠오르는데, 누가 했더라 이런 보조 회상과 그 시간이라는 순서 회상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브랜드 제인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브랜드 연상은 기업의 그 차별화된 특성이라든지 제품 속성 또는 아예 그런 거 없이 관련 없이 어떤 브랜드 구성 요소들과 결합해서 장기 기억에서 인출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미 형성된 그 브랜드 충성도와 지각된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30점짜리고 만약에 간단하게 그냥 제목 목차만 적으면 그럼 10점짜리 시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브랜드 인지도라는 것을 한번 다시 좀 보면, 이 브랜드 인지도는 한번 보면 잠재 구매자가 어떤 제품군에 속한 특정 브랜드를 회상 또는 제인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브랜드를 얼마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가가 브랜드 인지도다.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있다는 것은 쉽게 떠올릴 수 있느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는 것은 정보 탐색 과정에서 고려 상품군의 그 컨시더링 세트에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이점이 있다. 즉 내부 탐색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그게 인출이 된다. 그래서 이 상표 친숙성, 브랜드 패밀리얼리티를 높여 선호도와 선택 가능성이 전대한다.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 인지도는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앞에 했던 거지만 보시면 이 브랜드 회상을 우리는 브랜드 리콜이라고 한다. 바로 그냥 특정 단서 없이 기억해내는 거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와 연관돼서 뭐 이미지를 상상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바로 그냥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표성이 있다는 거고, 탑 오브 마인드, 어웨어리스 브랜드.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브랜드 레커니션. 뭔가 상황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누가 했더라 그런 보조 회상과 그 시간 순서 회상을 통해서 인출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랜드 연상. 이 브랜드 연상을 우리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즉, 그 브랜드 구성 요소들과 결합해서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전체적인 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억으로 떠오르는 것, 이런 튼튼한 볼보, 독특함 하면 베네통,
관리하면 삼성, 사회에 기여하면 유한 캠벌리. 이게 뭐죠? 7P 믹스나 이런 걸 통해서 경쟁자들과 경쟁자 대비 차별화된 어떤 특징들이죠. 차별화된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라는 거는 마케팅 기획 단계에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역량 분석을 통해서 이제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사업 분석을 통해서 전략이 도출이 되고, 그 전략에 의해서 타겟 고객이 그 STP 과정에서 선정을 했을 때 그 타겟 고객들의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다른 타사 제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된 특징이죠. 그거를 뭐와 결합한다? 브랜드 구성 요소로서 7가지. 그죠? 뭐, 그 시각적인 게 심볼이라든지, 아니면, 패키지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의로서 단어라든지, 아니면 슬로건, 문장,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색깔, 눈으로 보는 색깔, 그 다음에 CM송, 뭐 이런 거에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체험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돼서 거기에 결합이 되면 그게 이제 브랜드 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지 어소시에이션 결합을 시켰다. 그래서 기업 특성, 제품 특성, 아예 이런 차별적 특징이 없이 그런 브랜드 구성 요소들과 연관지어서 연상이 되는 거죠. 그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품 용도라든지 원산지, 그 지역적인 특성과 연관되어서, 그 다음에 제품 용도와 연관되어서 사용자,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7P 믹스와 상관없는 차별화된 다른 요소들과 연관시켜서 결합돼서 어소시에이션 되어서 인출된다. 그걸 브랜드 연상이란다. 그래서 브랜드 자산에서 이 브랜드 연상도 하나의 그 구성 요소다. 그래서 브랜드 파워 하면은 그 브랜드 해상 다음으로 브랜드 연상이 있다. 브랜드 리콜이나 브랜드 레커니션 다음으로 브랜드 어소시에이션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